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요즘에 부동산이 막 상승 기류를 탔다. 드디어 폭등 조짐이 보인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상승의 기류를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상승 기류를 일부 찍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위기죠. 건축사들이 도산한다. PF로 인해서 파산했다. 이런 시행사들, 이야기들, 뉴스들, 언론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요. 수도권,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니 재건축이나 미니 소규모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높아진 건축비로 인해서 마진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세 사기 여파가 너무 세져서요, 다세대, 다중 뭐 이런 거 해봤자 잘 안 팔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도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공급이 역대 최저치로 적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미 연준의 8번 연속의 금리 동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하락된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유동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례대출, 상생지원금, 스트레스 DSR 연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지속적으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산 가치는 반등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승 기류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연장해야 되는 거냐, 혹은 내 집 마련을 이 기회에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때 21년 때나 혹은 22년 때 상승장을 놓치신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는 뭐였어요? 21년대, 22년대 초까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올라가지 말아야 될 도생, 빌라, OP 다 올라갔어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가를 내가 임차해요. 임차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직원 인건비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내 몸을 갈아 넣어서 4시간 아예 없이 주말이든 일요일이든 무조건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2천만 원 더 번 것 같아. 근데 1년 뒤에 이 상가 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죠. 상가의 매매가가 5천만 원이 떴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던 이유만으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상가 주인은. 이때 나왔던 단어가 그래서 벼락거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거지 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이 많죠. 야,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21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놓치기가 싫으니까, 나 안 되겠다. 나 또다시 후회하기 싫어. 이제 나도 자본가가 될 거야. 나도 이제 상승장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 연장을 해야 되는 건가? 전세 연장하는 순간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되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세,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임차인들이 대박인 제도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전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찰로 2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집을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2억에 살고 나갈 때 2억 받아 나와요. 집주인한테. 내가 이 집을 산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2억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집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2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집을 공짜로 살면서 살 수 있겠죠. 대박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달콤한 향기 속에 감춰진 가시와도 같습니다. 솔직히 전세라는 제도는요, 집주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집주인은 전세 임차인을 구성하면요,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도 이 집을, 전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아요.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장 때에 예를 들어 볼까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 집의 전세입자가 2억 5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집주인에게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 3억짜리 아파트 저한테 파세요. 나중에 2억 5천 전세는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3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갭 투자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샀어요. 3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집은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약 내가 3억에 샀던 것보다 5천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2억 5천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억짜리 아파트에 임차인은 2억 5천을 투자한 거고 저는 5천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집값이 5천만 원 올라갔어요. 근데 투자금이 전세입자가 더 많았죠. 그럼 전세입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러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야겠죠. 제가 집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전세입자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제가 좀 떡 좀 만들어 왔는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제가 1년 전에 이 집을 전세입자분 전세 승계해서 5천만 원, 3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 갖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만에 무려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률 100%입니다. 근데 전세입자분이 2억 5천에 살지 않았으면 전 이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현찰로 한 1,000만 원 정도 찾아왔는데 받아주세요. 아니, 더 드려야 돼요. 왜? 전세입자분은 2억 5천을 투자했고 저는 5천 투자했잖아요. 근데 5천 벌었으면 전세입자분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다고 미안하다고. 그죠? 우리들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들 다 이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떡은 무슨 떡이야. 집값이 올라가죠. 내가 전세 살고 있는 내 집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문자 옵니다. 집값 올라갔으니까 전세값도 5천 원 올려야 한다. 5천만 원 안 주면 나가라. 뭐예요? 나한테 떡이랑 돈을 주지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집값 올라가 놓고서 나한테 돈을 더 달래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은 전세 구성을 진행을 하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액 자본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을 사서 나머지는 전부 시세 차익을 다 내 거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두 번째 혜택, 시세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전세값도 반등하겠죠. 이러면 투자금을 더 회수해요. 무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까지 한마디로 시세 차익 그리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혜택을 집주인이 전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살면 나는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전세를 살잖아요. 우리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가면 저희가 축하금 줘야 돼요. 아이고 집주인님 집값 올라갔어요. 축하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전세값 올려줘야겠죠. 축하금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축하금을 못 내. 그럼 어떻게 돼요? 파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 가셔야 합니다. 거기 파티에 저는 못 들어가. 이사 나갈 때 이사 다들 해보셨죠? 돈 많이 씁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가요. 이사비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 가전 가구 망가진 거 여태까지 뭐 써야 되는 거 바꿔야 되는 것도 이때 이 기회에 바꿔요. 또 한마디로 전세를 살면 살수록 더욱 가난해지면서 내 집을 못 사는 행위가 연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고민할 때겠죠. 화폐, 즉 실물자산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화폐란 전세를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실물자산은 내 집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요,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국가가 찍어내면 무한정 돈이 발행돼요. 그럼 내 돈의 가치는 희석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물자산들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실물자산이 뭐겠어요? 뭐 부동산, 곡식, 원유, 금 등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이 중에서 보유만으로도 임대료를 받고 실거주를 할 수 있고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 부동산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산, 부동산, 곡식, 원유 중에, 금 중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곡식이라고 해서 뭐 곡식도 실물자산인가? 집에 가는 김에 시장에 가갖고 벼 미나리나 왕창 사서 집에 잠겨놔야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부동산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전쟁 활동을 통해 영토 확장을 하기 전까지는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재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당장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요. 알죠? 돈이 없어. 근데 부동산 경매는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경락대출을 활용하잖아요. 80% 이상의 레버리지를 받아서 아주 적은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 혹은 부동산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멘티님들 통상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자하세요. 아니 1,000만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분 물건들은 1,0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작은 종잣돈도 경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술력을 조금만 더 더한다면 50% 반값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 물건을 공략하는 거죠. 다양합니다. 뭐 지분 물건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빌라를 예를 들어 반쪽짜리를 사요. 반쪽짜리는 사서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빌라 반쪽짜리. 그러니까 20평짜리 빌라가 경매 나왔는데요. 다 나온 게 아니라 10평 반만 남았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생각하기도 싫죠? 10평 갖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요? 같이 살아버려 그냥? 투룸이니까 룸 하나 니 쓰고 나 쓰고 같이 살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분을 잘 하지 않아요. 막 송사에 휘말릴 것 같고 소송해야 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단기로 끝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여튼 반쪽짜리 지분을 사서 저렴하게 사서 상대방에게 지료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지분을 사오거나 아니면 내 지분을 팔아서 합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쪽 빌라 사서 합쳐서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항상 완제품은 비싸요. 하지만 조립을 내가 한다면 수익은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또 있겠죠. 특수물건 중에서 전이만 빠르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 무상거주 확인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통상 많이들 하는 유치권 설정이 그냥 이사비 좀 받으려고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유치권 깨는 거 제 전문입니다. 솔직히 뭐 깨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강제 집행도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 안 돼. 근데 오히려 유치권 있는 게 좋죠. 더 싸게 사니까.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이죠. 말소 가능한 선순위 가처분 상당히 많습니다. 가액 반환으로 판결받은 가처분,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뭐 이런 특수물건들을 공략을 통해 반값 이하에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도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30% 싸게 살 수 있고 특수물건을 공략해서 50% 싸게 살 수 있고 마지막에 목적지 여기죠. 디벨로퍼로 전향합니다. 최초의 생산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만 봅니다. 처음에 이런 게 경매 나오죠. 보면은 어휴 이렇게 노후되셨어? 여기 막 창문도 다 깨져 있고 막 지하는 반 정도가 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어휴 서울인데 이게 뭐야?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부수고 신축하면 요게 나와요. 기존에 이런 토지 40평, 건물 40평짜리는 아무도 수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순간 수요는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신축하는 행위,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하는 행위, 그렇게 자본가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을 하지 못할 시기가 온다는 걸 그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에는 자본 지출이 발생 안 되나요? 돈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돈을 써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병원비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평생 일하겠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노후가 온다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요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도 부동산 상승기를 탔다, 초입이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나? 나도 이제 21년, 22년 그 장에 놓쳤던 걸 똑같은 후회하지 않게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서요.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실물자산, 자본을 소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니기님이 대장님 기부천사 또 기부하셨네요. 네, 기부는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기부에 동참하고 싶죠? 저와 같이 너치비를 드세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우리 너츠비. 솔직히 너츠비 팔아서 이게 로스팅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가 싸지 않습니다. 저는 최상급만 쓰기 때문에 제가 먹을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먹을 거라 좋은 재료만 씁니다. 그래서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아예 거의 뭐 수익이 뭐 없다고 보일 수도 있죠. 기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너치 파는 거 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제 돈 내서라도 다 기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또 만드는 거 있다고 했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커피를 좀 자주 먹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커피를 잘 드시면서 기부도 할 수 있게 같이 잘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절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맞을까요? 정리하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요즘에 정책 발표가 나온 건데 서울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도심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일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정리하시고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아주 선한 경매인이 될 수 있게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점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도움을 들여서 양질의 부동산을 시장에게 우량하게 공급을 해서 시세 차익 남은 것들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분들에게 나누면서 좋은 경매인이 될 수 있게 제가 먼저 앞장서서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선한 경매인이 될 수 있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